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의 파트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1번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2024년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는 익년도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주식회사 JB의 기말 자본금과 당기순이익입니다. 2024년 중 유상증자와 현금 배당 50만원, 중간 배당 외에 자본 변동사항은 없으며 이 경우 2024년 JB가 유상증자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공개 문제 출시됐고요. 2014년, 2015년에서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도 출제가 됐고요. 금액만 좀 바꿨습니다. 이거 문제가 과거 문제가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대로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만 좀 바꿔가 좀 출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는요, 의외로 어렵지 않은데, 모르면 못 풀어요, 이거는. 그냥 찍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기말자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2024년도 1월 1일 되면은, 기초자본이 돼요. 산시가 이렇다 한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1일, 기초자본.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얼마냐면 900만원. 그럼 플러스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배당이 있는 부분을 빼줍니다. 50만원. 그 다음에 감자가 있는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감자가 있는 부분은 없어요. 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당기순이익은 150만원 나오잖아요. 당기순이익 150만원 나왔을 때 어디로 기속이 돼요? 기말자본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기말자본이 1050만원 나왔더라 이렇게 돼요. 이게 산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단 것 같아요. 1월 1일에 출발해가 회사에 자금이 조달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 올리고 자본금이 오르죠. 배당은 자본금에서 차감이 돼요. 그러면은 내려가고 감자는 없고 게다가 12월 말일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 150만원 오르고 그래서 기말 자본금이 1050만원이 되었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12월 말일자. 이게 시작과 끝 지점이에요. 이게.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렵긴 해요. 사실은. 근데 원리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흐름만 보시면 돼요. 내가 자본에 조달했다. 올라가. 그 다음에 배당을 했다. 내려가요. 감자하면은 당연히 자본금에서 내려가요. 맞잖아요. 내려가죠. 그 다음 당기순이익이에요. 어디로 가요? 자본으로 기속이 돼요. 그래서 1050만원의 기말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 루트로 갔을 때는 900만원에서 50만원 빼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 150만원 더해가 했을 때 1000만원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했을 때 1000만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했을 때 1050만원 나와야 되더라. 그럼 이때 알파에 해당하는 이 유상증자는 얼마가 돼야 돼요? 1050만원 나오려면 그렇죠. 50만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번에 다음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2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자본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자본 조정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주식을 증자할 때 액면금액 기준으로 미달하여 발행한다. 그렇죠, 맞죠? 액면금액이 만약에 이제 5,000원일 때 증자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금액은 4,200원이에요. 그럼 액면금액이 더 많죠. 미달해서 발행을 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1번은 이렇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기 주식입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자기 주식 처리한다. 그러니까 회사주가 자사주를 취득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 주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감자 차손. 감자 하는 경우 액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처분하는 경우 감자 차손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감자는 말 그대로 이제 자본 규모를 이제 축소를 하겠다는 의지가 돼요. 그래서 액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처분했대요. 그 액면 금액이 5천이라고 치고 더 많은 금액이 7천원을 처분했으면은 그러면 이게 자본금이 차변으로 가고 보통 예금이 대변으로 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익이야 손실이에요? 내가 그 소각하면서 그냥 손실을 본 거죠. 2천원만큼 손실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자 차손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맞다. 이렇게 또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장기 투자로서 평가시 투자 금액보다 공정 가치가 더 많은 경우에 처리한다. 32번에 대한 부분도 자, 투자금보다 공정 가치가 더 많은 경우. 자, 이대로 가면은 맞는 걸로 되는데 원래 정답은 4번으로 제가 의도를 잡아놨고요. 장기 투자로서 평가시 투자 금액보다 공정 가치가 더 적은 경우예요. 더 적은 경우에 처리한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이고 공정 가치가 2,800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의도를 잡으려고 했는 거였는데 잘못 적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은 경우에 처리한다 라고 수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3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의 당기 손익 자료입니다. 이 문제에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입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요. 거기에 지편이 들어가죠. 빼기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까지만 찾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거 다 계산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매출이라기보다는 수익에서 비용을 그냥 빼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더해주고 나머지는 다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서 그냥 비용 빼주면은 법인세 비용 빼고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자, 볼까요? 전체 수익은 5,060만원. 거기에 매출원가랑 자, 이렇게 했으니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얼마? 2,290만원이 되고요. 이게 세전이익이 되죠. 근데 만약에 세전이익까지 적용하고 당기 순이익을 찾는 문제라면은 답은 1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 4번 관계없고 그래서 우리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세전이익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2,290만원이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에 대한 인식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수익으로 신뢰성이 가장 높은 경우 할 수 있다. 당연히 신뢰성이 높아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 2번 수익은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아도 인식할 수 있다. 맞죠?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아도 인식할 수 있다는 거. 말이 안 되죠?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전해야 돼요. 이전한다 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 수익 인식이 돼요. 위험과 효익은 당연히 고객님한테 넘겨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수익을 얻으려면은. 줬다 뺏는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인식할 수 있다.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요. 매우 높은 경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경제 효익이. 그러니까 수익을 얻기 위한 경제 효익 유익 가능성. 당연하죠. 맞죠? 그 다음 4번. 상품권 매출은 제화 등 판매하고예요. 그러니까 상품권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판매하고 회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을 회수하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럼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5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당기 순손익을 계상하는 중 다음과 같은 누락이 발견됩니다. 당기 순이익은 20만원이며 다음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 후 당기 순이익으로 계상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를 좀 만들면서 혹시나 많이 헷갈리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문제 설명 잘 들어주시고 한번 보세요. 자, 보험료 선급 미계상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미계상. 미계상인 경우는 누락을 했다라는 의미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누락했다. 비용을 안 했어요. 그 뜻은 뭐예요?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으로 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해준 부분 차변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하면은 차변에 보험료 선급을 해야 되는데 회계 처리 안 했으니 보험료 5만원과 대변에 선급비용 5만원 이렇게 잡으라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자 비용 미계상. 이거는 발생 분기이기 때문에 차변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료 선수분 미계상. 그러니까 수익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수익으로 처리 안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이제 선수 수익 3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 3만원 이렇게 처리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모품비 미대차예요. 그러니까 원래 비용 해야 되는데 비용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비 만원, 대변에 소모품 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더해줘야 되고 소모품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빼줘야 되고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볼까요? 자, 20만원에서 5만원 빼고 2만원 빼고 3만원 더해주고 만원 빼면 돼요. 그러면 얼마? 35번에다 몇 번?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더라.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6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12월 말 결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토지의 재평가를 회계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올바른 회계 처리는 무엇인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감정평가를 재평가를 회계 처리한다. 회계관리 1급은 문제가 어렵게 안 내서 토지로 나오는데 재경관리사는 감가상각 포함해 나오거든요. 주로 이제 건물을 위주로 아마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처리를 안 하는 방향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회계관리 1급은. 그래서 봤더니 딱 봐도 뭐예요? 가치가 떨어졌죠. 뭐예요? 재평가했는데 뭐예요?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이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손상 징후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평가한 거기 때문에 재평가를 했더니 손실로 본 거고 그 가치가 떨어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3번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7번입니다. 다음 중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비용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으로 직접 대응, 매출 원가이고 간접 대응은 판관비다. 이거는 저기 한참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은 직접 대응은 매출 원가. 왜냐면은 물건하고 물건을 판매했을 때에 직접 대응을 하는 거고요. 판관비는 약간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접으로 대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영업의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며 잡비, 무슨 처분 손실,
무슨 평가 손실, 이자, 비용, 기부금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딱 이제 천천히 읽어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이거죠. 이게 방심하면은 맞는 걸로 표현이 돼요. 제가 아까 지금 풀이 해설하면서도 지금 아까 실수가 몇 개 나왔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심하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잡비는 뭐예요? 판관비죠. 근데 잡손실을 해야지 영업의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이연 비용은 결산일 기준으로 해당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비용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해당되지 않은 기간은 비용에서 제외를 해줘야 되는 게 이연 비용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발생 비용. 결산일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되죠. 발생 분계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든 돈이 안 들어왔든 비용은 이제 처리하고요. 수익이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중 주당 순이익 EPS에 대하여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및 주당 이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주당 이익 계산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통주 주식의 10만주의 유상증자 6만주 보통주 유상증자. 자, 1월 1일에 보통주 주식 10만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했을 때 10만주 딱 그대로 딱 유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 9월 1일자잖아요. 6만주. 이거를 기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9에서 12월.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아니에요? 4개월이죠? 그래서 전체 1년 중에 4개월치만큼만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에 계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6만주에 4개월만큼 계산해줘요. 자, 얼마? 2만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주가 되고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 12만주가 돼요. 그래서 12만주로 해야지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당 이익은 얼마냐면은 1억 5천만원에서 12만주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 125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간에 이제 유상증자는 그 기간만큼 꼭 계산을 꼭 해주셔야지 가중평균 유통 보통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9번입니다. 현금흐름표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에 대해 2만원의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유출로 회계 처리해버립니다. 이 경우 오류를 수정하여 올바른 표현한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말만 조금 바꿔서 내는 문제고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했어요. 근데 원래 감가상각비는 현금의 지출이 있어요, 없어요?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현금성 지출 비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계정 과목이 한 3, 4개인가 있어요. 대손 충당금, 퇴직금의 충당부채, 감가상각비, 하나 잊어버렸다. 예, 이렇게 봐요. 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비현금성 지출 비용은요, 현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된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 자체를 안 합니다. 직접 보면 입력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면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유출로 했잖아요. 투자활동 현금에 이제 이거를 플러스 2만원을 다시 올려놔야 돼요. 유출을 했으니까 없던 걸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2만원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 재무활동, 기초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무 해당이 없어요. 투자활동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옮기거나 사실 그런 거 자체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39번에다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0번입니다. 다음 현금 흐름표에서 현금 유출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입니다. 돈이 나갔으면은 당연히 유출이에요. 이런 의미로 보아주시면 되고, 현금 받았다. 뭐 현금 받았다? 그럼 이거는 돈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상환 돈 나갔죠. 그 다음에 퇴직금의 충당부채, 이거는 비현금성 지출이죠. 근데 퇴직 시 퇴직금의 충당부채라도 하면은 뭐 나갔다 생각하지만, 매도한 증권 투자 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본래 4번 40번의 답은 3번으로 해야 되고요. 이거를 상품 매출 현금 수령액이고 상품 매입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6문제 정도가 지금 오타가 나오네요. 계속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해당되지 않는 부분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n이 아니고 다시 out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제모에게 파트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아예 잘못된 부분은 없었고요. 다행히 제가 검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급해서 검수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6문제 정도는 약간 그 단순 오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받을 때는 이 오타가 다 수정이 된 상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세무회계 파트에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세무회계 파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